유튜브가 너무 어렵고 아무나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개인의 욕심만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내 인생을 기록하고 싶다는 거, 구독자분들 많이 만나면은 돈도 벌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만족이 안 되더라도 분명히 내가 뭔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그걸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유튜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토니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 본업은 IT 서비스 기획자입니다. IT 서비스 기획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프로젝트 초반에는 만들려고 하는 그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지 팀원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PM으로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가 일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람들 독려도 하고 일정도 챙기면서 그런 업무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한국에서 간호사로 몇 년을 일했어요. 일하고 나서 2021년에 미국의 간호사로 취업을 하게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와이프가 목표가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넘어오자였어요. 이런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필 그 다른 한국인들은 거의 가지 않는 미국 남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이라는 곳으로 처음 가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생활하는 모습이 한국에 있을 때랑 너무 많이 달라지고, 저 스스로도 이걸 좀 남겨놓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첫 번째 유튜브는 미국 사는 토니라는 채널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겪는 다양한 일들 혹은 미국의 문화나 뭐 역사에 관한 것들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나하나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채널을 제가 최근에 또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서부터 농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미국은 농구의 본고장이니까 농구의 본고장에서 농구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되게 신선하고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미국 동네 농구 정복기라는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는 편집이나 어떤 영상 쪽 분야에서 일을 했던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처음엔 도전거리였습니다. 처음 쓰는 툴들이나 프로그램을 만져가지고 일단 영상을 또 내러티브를 담아가지고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정말 다행인 게 요즘 유튜브로 참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너무 많은 영상 편집 관련된 스승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준 덕분에 그 영상 편집은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졌어요. 두 번째 도전거리는 첫 번째 채널을 운영하다가 나온 고민거리였어요. 이게 영상을 하나를 편집하는데 너무 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편집했는데도 영상이 안 끝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두 번째 농구 채널을 시작할 때의 도전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최대한 많이 내려놔 보는 거. 편집하는 데 시간을 덜 쓰고 그 대신에 구독자분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걸 보여드리는 데 집중을 하자. 그렇게 목표를 두고 시작했더니 나름대로 저는 성과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저한테 이렇게 알려준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데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두세 달 지나고 나서는 이제 2000명이 됐습니다. 근데 농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000명이 됐거든요. 또 그로부터 한 달 지나서 2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내가 내 스스로의 기준에 집중할 게 아니고 구독자분들이나 뭐 시청자분들이 진짜 보고 싶어 하는 거를 잘 보여드리면 충분히 구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찾아오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첫 채널에서 가장 악플이 많이 달렸던 거는, 유튜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이 하나 정도 이제 몇만 이렇게 떡상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는 당연히 선플도 있고 악플도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 악플들이 내가 틀렸다 혹은 왜 이런 영상을 만드냐, 이런 악플들이 처음에 많았는데, 첫 영상에서는 그냥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국에는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확신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영상으로 인해서 구독자가 되게 많이 오르긴 하더라고요. 조회수도 많이 찍히고. 그 다음에 컨텐츠들은 제가 이제 뉴욕에 있는 장소들의 역사나 어떤 문화나 그 안에 숨어있던 내용들을 딥하게 알려주는 컨텐츠를 주로 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또 신기하게 악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뉴욕 사시는 분들도 이런 게 있었어 할 정도로 제가 조사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플은 딱히 안 달리더라고요.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그분들 너무 많은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농구 채널 할 때도 사실 악플이 꽤 달려요. 훈수 드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하지 그러냐, 그렇게 농구해서 미국에서 농구 못한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막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악플 보고 그것 또한 이제 제가 받아들여서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성장하게 되거나 제가 농구를 더 잘해진다면 그것 또한 뭐 좋은 일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넘기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고 요즘은 확실히 특히 농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찐팬분들이 좀 많이 생기시니까 되게 귀엽게 야, 한번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약간 이런 선풀들이 되게 많이 달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댓글 분위기가 막 그렇게 악플이 달렸던 적이 최근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버로서 근데 성공하려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미국은 치안이 안 좋다는 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뉴욕에 가서 치안이 안 좋은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노숙자들하고 엮이는 모습을 촬영해야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성공한 길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성격도 그거랑 좀 안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크게 잡았습니다. 뉴욕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크게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 그걸 포커싱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조금 더 딥하게 전문적으로 알려주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예 조사를 진짜 열심히 하고 완전 디테일하게 대본을 정말 A4지로 한 6, 7장 쓰고 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느낀 교훈은 내가 대본을 아무리 열심히 써간다고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루즈벨트 아일랜드를 갔다 오고 나서였는데요. 그때는 제가 대본을 많이 준비 안 하고 어디 여행 가듯이 루즈벨트 아일랜드 근데 뭘 봐야 되지? 하고 그냥 슥슥 보고 가서 그냥 제가 느낀 점, 제가 들었던 점을 그냥 담담하게 소술하고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여행하는 느낌으로 여행 유튜버들 하듯이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컨텐츠부터는 유명한 관광지들을 제가 정말 딥하게 탐구하고 찍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루즈벨트 아일랜드만큼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영상의 퀄리티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쓴 것 같기도 하고 그 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지식들도 더 명확했음에도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또 생각을 한 게 이게 좀 자연스러워야 되나 보다. 이게 뭔가 자기적이고 이런 걸 나한테 원하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은 또 들었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제가 다른 유튜버분들보다는 아마 조금 유리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년 전까지는 게임 기획자로 일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텐츠나 어떤 게임에 들어가야 될 시스템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계속 팀원들한테 설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를 계속 팀원들한테 이걸 논리적으로든 아니면은 감정적으로든 계속 설득하고 얘기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됐어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나면은 실제로 이걸 개발함에 있어서는 그냥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거의 연속입니다. 계획대로 실행이 잘 되는지 보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유리했던 점은 유튜브 컨텐츠를 찍으러 나가기 전에 뭐 대본을 써야 되면 대본을 쓰고 그 다음에 촬영 계획을 잡고 어디 가서 언제 몇 시에 이걸 찍고 뭐 예약할 게 있으면 예약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도 안 힘든 거죠. 다른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 촬영을 하기 위한 많은 준비들을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저도 당연히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냥 하던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기 전에 보통 영상을 올리고 자면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댓글 막 몇십 개씩 달려있기도 하고 혹은 구독, 좋아요가 되게 많이 이렇게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 보람이 있을 때고요. 그리고 댓글 중에서 가끔 정성껏 길게 남겨주신 댓글이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농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좀 와일드하다 보니까 저와 함께 농구해주신 뭐 흑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재밌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해요. 의도치 않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제일 영상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채널이다. 요즘 제일 재밌다. 이런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때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요. 특히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뭐 구독자가 몇만 몇십만도 아니고 이제 뭐 2,000명 넘어가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때는 진짜 한 20-30명에서 많게는 막 70명까지 와가지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막 들어주세요. 질문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그럴 때 너무 감사하고 보람됩니다.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상생활에 그냥 약간 활력소가 돼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정말 짧아야 몇 달이고 길게는 막 몇 년이 지속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소비자로부터의 피드백을 받는 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제 본업에서의 피드백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유튜브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짧게는 진짜 하루, 길게는 뭐 며칠이나 일주일 안에 구독자분들이 그거 보고 좋았다, 재밌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양적인 피드백을 채워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제 유튜브가 참 제 인생에서 너무 가치 있는 것들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커리어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잘 융합이 되었을 때 분명히 또 괜찮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플랫폼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브이기 때문에 혹시 근데 이게 잘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나중에 분명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우리한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대박이 난 것처럼 뭐 10년, 20년 후에는 또 어떤 플랫폼이 나와가지고 유튜브의 자리를 대체하게 될 수도 있고 그때 분명히 제가 그런 새로운 플랫폼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가 너무 어렵고 아무나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10만, 100만 이런 대박 유튜버가 되시려면 저는 특별한 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 보시면 다 뭔가가 특별합니다. 찾아보시다 보면은 3만, 4만 뭐 하여간 뭐 저처럼 몇천 원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도 되게 재밌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찐 구독자분들하고 소통도 열심히 하시면서요. 분명히 내가 뭔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그걸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유튜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유튜버들이 아마 이거는 동의하실 수 있는데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정말 평생 해도 질리지 않을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주는 저희에게 참 감사한 선물은 뭐냐면, 내가 평소에 즐기던 취미나 뭐 그런 생활에 관해서 나와 같은 관심사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한 번에 끌어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부터 농구를 즐겨오면서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연락하는 사람 사실 많아야 뭐 한 10명에 20명 내외거든요. 근데 정말 기적같게도 저는 지금 농구를 좋아하는 구독자분들이 오늘로써 2,600명이 모여서 제 영상이 올라오는 걸 기다려주시고 제가 농구하는 걸 되게 즐겁게 봐주시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 유튜브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 덕분에 제가 가끔 이제 제 주변에 사는 구독자분들 계시면 제가 만나서 같이 농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만나보면은 제가 어떤 점을 느끼냐면, 되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농구 얘기만 해도 그냥 한 몇 시간이 후루룩 흐를 만큼 너무 재밌는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노력이 많이 필요한 SNS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나온 어떤 결과물들이나 여기서 알게 되는 그런 인연들이 정말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단순한 목표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욕심만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내 인생을 기록하고 싶다는 거, 구독자분들 많이 만나면은 돈도 벌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만족이 안 되더라도 이곳에 나다운 것들을 많이 남기는 그것으로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혹시 제가 아이가 생기거나 되게 해서 그 아이한테 뭔가, 야, 아빠랑 엄마가 이렇게 미국에 건너와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아빠 엄마 젊을 때 이렇게 생겼었어,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재미있고 그게 저한테 진짜 큰 보물 같은 그런 기록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봉준호 감독님이 예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님을 빌려서 했던 말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저도 지구상에서 저라는 사람은 저 하나니까 저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는 게 일반인 유튜버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 자신을 기록한다는 관점에서 저의 목적과도 가장 부합하는 유튜브 운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영상 콘텐츠들을 재밌게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